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림트는 노르웨이 리그에서 전방 압박과 속도감 있는 공격으로 유명한 팀이다. 그러나 유럽 무대에서는 경험 부족과 수비 안정성의 결여로 고전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하우게와 블롬버그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이지만 중원에서의 볼 소유가 길어지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 수비 라인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조직력보다는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라치오는 세리에어의 중상위권 전력을 바탕으로 유럽 무대에서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피사요와 차카니가 좌우 측면에서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하며 디아가 최전방에서 공중볼 경합과 공간 창출에 기여한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와 공격 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라치오의 전술적 기반을 단단히 다진다. 이탈리아 특유의 밀도 높은 수비 조직력과 후반 집중력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보데글림트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겠지만 수비 조직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라치오는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 승부처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험과 실력 모두 앞서는 라치오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레알 베티스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라리가 무대에서 검증된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유기적인 점유율 기반 축구를 구사한다. 이스코가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의 키를 쥐고 있고 에르난데스와 안토니가 좌우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마르크 로카와 에잘줄리 등 일부 자원이 이탈했지만 중원과 공격 라인의 중심축이 살아있어 전력 누수는 크지 않다. 공격 시 전방 압박을 동반한 하프라인 높은 유지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간결한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의 기회를 만든다. 야길레노니아는 전형적인 4-1-4-1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중심의 전개를 추구하는 팀이다. 디아비-파디카와 이마스가 빠른 역습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볼 점유율이 낮고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배급은 단조롭고 수비 시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1선과 2선의 간격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수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티스는 부상 이탈이 일부 있지만 전력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하프라인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가 살아있는 팀이다. 야길레노니아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으며 측면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의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결국 전체적인 전술 구성과 결정력에서 앞선 베티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첼레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레는 슬로베니아 리그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로 수비 위주의 전개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쿠치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후 공간 커버와 4-1-4-1 포메이션 특유의 밀집 수비가 강점이지만 라인 간격이 좁아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세슬라와 스베틀리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에 기여하고 있으나 압박을 뚫는 패스 전개는 매끄럽지 않다. 상대가 강한 중원 점유율을 보일 경우 쉽게 라인이 내려앉으며 전방 고립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세리에어 중상위권 전력을 보유한 팀으로 빌드업과 점유율 중심의 축구에 강점을 가진다. 구드문드 송과 벨트란이 중원에서 볼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모이스킨이 침투 타이밍을 노려 수비 뒷공간을 흔든다. 부상으로 인해 콜파니와 보베가 빠져있지만 대체 자원들의 기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체 전술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넓은 지역 점유와 패스 루트 다변화가 가능하며 중원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첼레는 수비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상대의 넓은 점유율과 빠른 공수 전환을 따라가기엔 기동력과 연결이 부족하다. 피오렌티나는 3-5-2 포메이션의 강점을 살려 중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결국 피오렌티나가 전술적 완성도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유르고르덴 대 라피트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르고르덴은 스웨덴 리그에서 탄탄한 조직력과 기동력을 앞세운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굴릭센과 에크달이 중원에서 활발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며 팔레니우스가 공격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찬스 메이킹에 관여하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 시 좌우 측면까지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 기반의 압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피드 B는 오스트리아 리그를 대표하는 강호 중 하나로 전형적인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쪽 윙과 투톱 중심의 빠른 전개를 노린다. 얀송과 그르기치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고 카라가 피지컬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중원 자원 중 일부가 이탈하면서 최근 경기에서는 패스 연결과 압박 강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 공간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아 상대가 중원 숫자를 늘릴 경우 수비 부담이 가중되는 전술적 단점이 있다. 유르고르덴은 중원의 활동량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라피드 B는 전방 투톱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중원 공백과 수비 전환의 느림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기동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유르고르덴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솔랑케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존슨이 이선에서 활동폭을 넓히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를 막고 있으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핵심 이선 자원이 이탈한 상황이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과 공격 템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수비에서는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빠른 전환과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이 인상적이다. 프랑크푸르트는 궤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구조지만 전반적인 공격의 날카로움은 다소 떨어진다.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라르손의 측면 돌파도 크로스 연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후방에서는 베테랑 골키퍼를 중심으로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나 측면 수비의 커버 속도와 공간 대응에서 잦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수비 구조는 토트넘과 같은 빠른 템포의 팀을 상대로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토트넘은 홈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손흥민의 공격 리딩을 통해 확실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에서 볼이 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수비진의 대응 속도 저하가 뚜렷하다. 결국 전반부터 리드를 잡고 주도권을 쥐는 토트넘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리옹 대 메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옹은 톨리소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미드필드와 알마다의 전진 패스가 강점인 팀이다. 라카제테는 경험 많은 원톱으로서 공격 중심축을 잡아주며 알마다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주도하고 있다. 포파나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측면 구조에서 상대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메이션 상성 덕분에 공격 전개는 매끄럽다. 특히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공격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후반 체력 분배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메뉴는 3명의 수비수를 기초로 하는 3백을 운영하며 중원과 공격을 빠르게 연결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브루노가 공격 조율을 맡고 있으며 가르나초와 호일룬이 좌우 측면과 공간을 번갈아가며 침투를 시도한다. 하지만 후방에서는 마르티네스를 비롯한 다수의 수비 자원이 이탈해 백스리 구성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 중앙 수비와 윙백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있어 조직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리옹은 포메이션 상성의 이점을 살려 좌우 측면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메뉴는 후방 핵심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조직력에 균열이 생긴 상태이며 하프 스페이스 수비에서도 반복적인 실수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수적 우위와 포지셔닝 측면에서 앞선 리옹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